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금강송 군락지 보호구역이 또다시 위험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진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헬기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진화 인력도 3,900여 명을 투입했는데요. 어젯밤 지상 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한 야간 작업에도 진전이 있어서 현재 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영향을 받은 면적이 19,000헥타르에 이를 만큼 넓고 또 일부 지역은 산세도 험해 진화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금강송 군락지에 또다시 불이 붙어 대기하고 있던 특수진화대원 등이 방어했습니다. 지금은 남은 불을 잡기 위한 항공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기상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북풍에 이어 동풍이 초속 3m가량으로 불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산림과 소방당국은 바람 세기가 세지 않아 큰 불길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지역 산불은 어제 오후 7시쯤 진화됐지만 일부에선 밤사이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 동해 지역에는 열화상 드론을 이용한 잔불 감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이번에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현재 산불 상황 그리고 또 이 진화 작업의 주요 변수인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다행히 강릉 동해 지역에 큰 불길은 잡혔는데요. 울진 산불이 걱정입니다. 지금 진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불 상황도를 통해 울진의 산불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붉은 선은 아직 불길이 남은 구간이고요. 노란 선은 큰 불길은 잡은 곳입니다. 보시면 울진읍을 비롯해서 해안가는 거의 진화가 완료됐는데 서쪽 산악 지역은 여전히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진화율은 지난 밤 사이 다소 높아져서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남은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했던 곳, 바로 금강송 군락지죠. 어제 낮한 때 이렇게 주황선으로 표시된 산림당국의 저지선을 넘어서 불티가 날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산림당국이 즉시 진화에 나서서 일단 산불이 확산하는 건 막았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다시 불씨가 넘어오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이 응봉산 부근에도 더 넓은 구간의 불길이 남아 있는데요. 해발고도 1000m 가까운 높은 산이다 보니 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남은 산불을 잡는 열쇠는 바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해륙풍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이 되면서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육지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서풍이 우세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바닷바람, 즉 동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바닷바람은 낮 동안 더 강해집니다. 저녁 시간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 바닷바람이 더 서쪽으로 내륙 깊숙이 유입돼서 경북 봉화 지역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강송 군락지로 다시 불길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계속해서 이 일대에서 집중 진화를 벌일 계획입니다. 네, 워낙 지역도 넓고 그리고 또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산림당국도 이 산불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네, 지금은 이 국지적인 해륙풍이 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더 센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 이후로는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게 됩니다. 양간지풍이 불 때와 비슷한 기압 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해륙풍 대신 다시 종일 강한 서풍이 불 수 있습니다. 울진 산불 진화 결국 마지노선은 금요일입니다. 만약 진화가 더 늦어지면 일요일 비 예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진을 포함해 전국에 비가 예고됐는데 많은 비가 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악의 피해를 불러온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열흘 만에 내린 비에 진압됐죠. 만약 이번 산불이 일요일까지 이어진다면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현재 전국 투표율은 6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후로 접어들었는데요. 현장 상황 각 투표소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구로 갑니다. 정세배 기자, 이 종로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투표도 함께 진행 중인데 지금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투표 시간이 벌써 절반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은 4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점심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다소 잦아든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투표소를 찾아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이곳 서울 종로 그리고 서초 갑 지역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일반 유권자들 투표는 오후 6시에 끝이 나고 이들이 투표소를 모두 빠져나가면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들이 저녁 7시 반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가정에 배달된 선거 안내문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휴대전화로 이 포털 사이트나 지도 앱에서 투표소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주소지 근처 정해진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때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반드시 챙기셔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유효하지만 캡처된 사진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권자분들 중에 인증샷을 남기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직접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 밖에서 자유롭게 인증샷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 있는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부산에는 918곳의 투표소가 마련되는데요. 이번에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부산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시민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투표소를 비롯해 부산에서는 모두 918곳의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합친 부산 지역의 투표율은 58.2%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산 지역 유권자는 모두 292만여 명으로 유권자 3명 중 1명꼴인 34.25%가 이미 지난 사전 투표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남은 유권자들이 오늘 투표를 하게 되는 셈인데 5년 전인 19대 대선 투표율 76.7%를 뛰어넘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선관위는 대체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 촬영을 둘러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산 진구와 해운대구의 투표소에서는 각각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촬영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거듭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남은 투표 시간 동안에는 코로나19 확진과 격리 유권자의 투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관할 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까지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면 부산 16곳에 마련된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겨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장전이동 제4투표소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과 광주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본투표에서도 투표율이 높을지 관심인데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금호 이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사전투표가 투표율에 합산되면서 오후 2시 기준 전남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투표율은 71.3%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남의 투표율은 51.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도 48.27%로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각 당은 서로 지지층 결집이다, 민심 변화 반영이다 주장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19대 대선에서는 전남의 최종 투표율이 78.8%였고 광주는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광주와 전남 3지역 투표소 81곳을 포함해 모두 1229곳에서 치러집니다.
유권자는 광주가 120만여 명, 전남이 158만여 명으로 합쳐서 278만여 명입니다. 전국 유권자의 6.3% 정도인데요. 투표가 끝나면 광주 5곳, 전남 22곳 등 각 시군구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번에는 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죠. 경북 울진의 투표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현지 기자, 이 투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울진에서도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지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에는 제가 나와 있는 북면 제2투표소를 비롯해 모두 20개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다행히 울진 지역의 모든 투표소는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울진에선 이재민들을 위해 교통수단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민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 오늘 오전 대피소에서 개별 투표소까지 버스들을 운행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를 반영한 울진군의 투표율은 67.4%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 61.2%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에 대피하면서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이재민은 관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에서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이 치열한 양강 구도와 지지층 결집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투표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전국의 투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봅니다. 홍진아 기자, 먼저 현재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 어떤지요? 네, 중앙선관위는 1시간마다 투표율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1.2%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64.8%로 방금 전 집계됐습니다. 오후 1시까지 투표율에는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가 포함됩니다.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5년 전인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55.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70.7%로 가장 높고 전북이 6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였죠. 지난 19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 77.2%를 넘어설지 또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 80%대에 들어설지도 주목됩니다. 이 확진자들이 투표를 마치면 앞으로 한 6시간 후쯤 개표가 시작될 텐데요. 이 윤곽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오늘은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니라 저녁 7시 반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투표를 마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8시를 전후해서야 첫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선인 윤곽은 자정 정도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당선인 확인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고 반대로 개표 도중에 계속 1위가 뒤바뀌는 접전이면 누가 새 대통령이 될지 내일 새벽까지 더 기다려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전 10시쯤엔 당선인을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반인 투표 마감 시간인 6시에 가까워질수록 이 투표소가 혼잡해질 수 있다며 일반 유권자들은 가급적 투표를 미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는 이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나 격리 통지서 등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2시 현재 전국 투표율 64.8%인데요. 이번에 각 당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상황실입니다. 손서영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곳 상황실에는 취재진들이 주로 있고요.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투표율 추이를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박빙 판세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SNS와 전화 등을 총동원해 이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에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앞서 진행된 사전 투표 등을 포함해 64.8%로 집계됐는데요. 현재 투표율만으로 유불리를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지자들의 결집을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투표 현장에서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직자들은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수천 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투표하도록 애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확진자 투표까지 모두 마치는 오후 7시 반부터는 상황실로 와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등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번에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상황실로 가봅니다. 강병수 기자, 국민의힘 상황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이곳도 아직까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시시각각 오르는 투표율을 분석하는 한편 투표 동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어젯밤 늦게까지 유세를 이어갔던 윤석열 후보는 자택에서 대기하며 개표 상황을 보다가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밤 늦게 상황실로 올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내로남불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SNS에 현재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율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투표 동료를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 개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며 긴장감을 유지하며 투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확진자 투표까지 모두 마치는 오후 7시 반부터 이곳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등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3.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후에 서울이 15도, 광주 19도 등 평년 이맘때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건조 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 대전 58 마이크로그램 등 노란색으로 보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측도를 살펴보면 오후에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여 연무가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가 18도, 부산이 1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엔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